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 이후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와 교사 단체들 역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문제 삼은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방침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어디까지인지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은 과감하게 이제 걷어내야 합니다. 또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무차별적으로 신고당하지 않게 관련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그간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돼 왔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로 교권 추락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돼 있다고 보고요. 폐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정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을 우리가 존중하겠다라는 어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교사 사망 사건의 본질은 교권의 보호인데 엉뚱한 조례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인권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서 정치적 공방을 돌려가는 것은 저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조례를 둘러싼 교육부 인식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주 갑질 의혹 학부모와 동료 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교육부가 중심이 된 합동조사단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교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선생님이 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봐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발생한 20대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피해를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지난 3월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교실에서 책상을 넘어뜨리고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 대해 미술 치료와 상담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석 달 뒤인 지난달 12일 40대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이 학생의 소란이 시작됐고 선생님이 제지하자 아이는 창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막아서자 학생은 선생님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겁니다. 피해 교사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잇따랐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했던 과정을 두고 선생님은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병가를 냈지만 남은 학생들마저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썼다,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이제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법에 저촉되면은 선생님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시게 되고요. 해당 교사는 사건 발생 5주 만에 노조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렸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초임 선생님의 사망이 계기가 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교사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장은 교권 침해 사항을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선생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교사는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우리 법에는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인데요.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두고 벌어졌던 소송의 판결문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되자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을 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고등학교 2학년 수업 도중 선생님이 한 학생이 쓰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가버린 학생.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교사를 이긴다, 내가 쌤 교육한다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버젓이 욕설을 내뱉는 등 모욕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자 학부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무례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일부 욕설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학생이 교사를 가르치겠다는 말은 교사 지위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며 여러 증언상 욕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일축했습니다. MBC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최근 2년치 판결문 17개를 따져봤습니다. 욕설과 폭언뿐 아니라 물리적 위협과 온라인 모욕까지 교권 침해 유형이 다양했는데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4건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징계에 불복해낸 소송 14건 중 5건만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 취소 판결은 7건이었는데 절차적 실수나 교육 활동 중 벌어진 일이 아니란 이유였습니다. 교사의 성관계에 대해 음담패설을 하다 적발돼도 교육 활동, 즉 수업 중이 아니라서 징계할 수 없다는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도 있었습니다. 학생 아버지가 1시간 넘게 집기를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붓고도 또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이미 학생이 졸업했다며 사건은 각하됐지만 학교는 1년간 소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각각의 판결문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이 교사들의 자녀까지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현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음악 수업 시간. 한 학생은 돌연 선생님에게 섹시한 걸 보여주겠다고 말하더니 자신의 웃옷을 벗는 신용을 시작했습니다. 출석 정지 열흘에 특별교육 20시간 징계를 받은 학생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참아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의 성희롱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의 재택 화상 수업. 화면 뒤편으로 선생님의 딸이 지나가자 대화창에 반 학생이 딸들을 향해 자위 행위를 뜻하는 속어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캡처해 단체 대화방에서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학생은 반을 옮기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재판 결과 이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학생에게 해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절차적 과자들이 생겨서 징계를 받은 것조차도 학교가 패소하는 일들이 상당수 있는데 법규적인 보완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폭로를 빙자하며 SNS로 선생님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신종 교권 침해 유형도 있었습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계정이라며 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를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동원해 논리가 없다, 말투가 허세스러워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머저리, 개소리 등 폭언을 쏟아낸 겁니다. 이 학생에게 내려진 출석 정지 5일의 징계도 법원에서 역시 뒤집혀 취소됐습니다. 학생의 해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학생의 거친 표현은 학교의 급식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다 나온 것이지 교육활동, 즉 수업 중 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